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60회 토픽 기출문제, 그 중에서도 쓰기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54번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한 번도 54번 쓴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하지만 선생님 토픽 2 쓰기 풀이 영상에 보면은 이야기했듯이 쓰기에 답을 쓰지 않는 것은 저는 점수를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100자를 쓰든 200자를 쓰든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50점 중에서 5점, 10점만 받아도 여러분 아주 어려운 듣기, 읽기 문제 여러 문제를 맞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연습하면 여러분도 나중에는 500자, 700자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60회 토픽 54번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볼까요? 자, 토픽 54번 쓰기는 50점짜리 문제입니다.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네, 문제를 안내하는 이런 처음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문제가 2개가 있을 때도 있고 3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시험지에 연습하고 답지에 다시 옮겨 적고 이렇게 할 시간이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우리는 듣기하고 쓰기를 같이 치잖아요. 그죠? 듣기 50번까지 다 듣고 나면 여러분에게 시간 몇 분 남아요? 60분에서 70분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51번부터 54번까지 다 생각해서 쓰고 답지에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옮겨 적을 시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바로 답지에다가 써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답지에 쓸 수 있어요? 메모해야죠. 그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죠. 메모가 끝난 다음에 답지에 쓰세요. 메모를 할 때는 내가 여기에 이 작은 문제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 생각 정리되지 않고 쓰면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4번 쓰기를 만약에 20분을 잡았다. 그러면 10분 생각해요. 괜찮아요. 10분 생각하고 10분 쓰고 괜찮아요. 생각이 잘 정리가 되면 쓰는 건 여러분 잘 쓸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해서 메모를 완성한 다음에 쓰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악기나 외국어 등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기교육. 조기교육 뭔지 나는 모르는데? 근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이러한 조기교육이 뭐예요? 앞에 있는 게 바로 조기교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픽 54번은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말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를 여러 번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교육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기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라 라고 했습니다. 요게 안내문이에요. 우리는 이 안내하는 글, 이 문제에서 처음 시작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에 대한 답으로 또 문단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 세 문단은 반드시 써야 하고요. 처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만드는 문장을 따로 떼서 네 문단으로 써도 되고 이 문장을 첫 번째 문단과 합해서 세 문단으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문단으로 쓸지 세 문단으로 쓸지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장은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문장 한 문장만 만들면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써야 해요. 자, 그러면 조기교육,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외국어, 악기 막 가르쳐요. 좋은 점은 뭘까? 네,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재능을 일찍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능력을 개발할 시간이 길다.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써도 괜찮습니다. 뭐 아이가 뭐 새로운 경험을 일찍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좋은 게 되겠죠. 자, 그다음 문제점. 아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아이가 하고 싶어요 해서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은 엄마가, 부모님들이 다 선택해서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적기에 할 때, 조기는 빠른 시기가 조기 교육이에요. 적기는 딱 적당한 시기가 적기입니다. 적기에 할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한테 1 더하기 1은 2예요 라는 걸 가르칠 때는 한 번만 말하면 알아들어요. 하지만 3살짜리 아이한테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가르칠 때는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기에 할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을 선생님은 문제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조기 교육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자신의 의견을 쓰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찬성해야 점수 받아요? 반대해야 점수 받아요? 이런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여러분의 생각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선생님 모르기 때문에 둘 다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찬성하는 사람은 전문성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특별히 잘하면 좋다. 그래서 조기 교육에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어릴 때는 놀아야 창의력이 생긴다. 공부를 싫어하게 된다. 나중에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하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악기나 외국어 등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기 교육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기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쓰라. 라는 이 문제로 우린 첫 번째 문장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죠? 반드시 필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조기 교육입니다. 그럼 조기 교육이라는 말을 꼭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조기 교육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편하겠죠. 그래야 그 다음에 조기 교육의 장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기 교육의 문제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쉽게 문장 한번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조기 교육은 장점과 문제점이 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 만들어 봤어요. 조기 교육이라는 말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장점과 문제점 또는 장점과 단점, 좋은 점과 나쁜 점 다 괜찮아요. 일단 조기 교육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라는 식으로 문장 만들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써볼까요? 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를 배우는 조기 교육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라고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조기 교육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좀씩 어려워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 선생님의 그 쓰기 풀이는 여러분의 실력에 맞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답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준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에 맞게 보세요. 만약에 내가 3급이라면 이거 벌써 볼 필요 없어요. 그럼 괜히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내가 3급이면 요 맨 위에 것만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만 써도 여러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2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럼 작은 문제 시작해야죠? 조기 교육의 장점입니다. 조기 교육의 장점 볼게요. 아까 메모할 때 이렇게 메모가 돼 있어요. 우리는 메모를 하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쉽게 가면 어때요? 네, 조기 교육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둘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썼습니다. 그죠? 조금 더 어렵게 써볼까요? 조기 교육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띠리리릭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조금 자세히 풀어서 썼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의 재능을 알게 되면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 쓴 문장을 한 문장 더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능력을 개발할 시간이 긴 것도 장점이다. 일찍 내 재능을 알게 되면은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 더 썼어요. 자신의 재능을 일찍 알게 되면 긴 시간 동안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렵게 고급처럼 써볼까요? 조기교육의 장점은 무엇보다 재능을 일찍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문장 자체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 될 가능성 이런 말들도 조금씩 추가해서 고급 학습자들과 같은 글을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조기교육의 문제점이었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조기교육의 문제점 볼게요. 조기교육의 문제점 우리 메모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아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리고 적기에 할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 칠 때 너무 긴장되고 문제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해요는 선생님이 그 방법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뉴스도 좀 보고 그리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국어로라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모국어로라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픽 쓰기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기교육의 문제점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면은요. 처음에 딱 쉬운 거, 요 내용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가 다 끝나고 나면 글 쓰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메모가 되고 나면 거의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썼으니까 조금 더 어렵게 쓴 거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장 쭉 그대로 썼고요. 언제나 그 문단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은 문제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의 문제점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문제에 대한 답안을 나는 썼어요 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울지,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배울지, 얼마나 배울지 등 아이의 생각은 전혀 모른다라고 해서 이 조금 더 풀어서 썼어요. 그 다음에 적기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적기에 할 때보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맞은 시기에 할 때보다 라고 해서 좀 더 설명적으로 풀어서 썼죠. 그죠? 자, 고급 학습자 이렇게 씁니다. 조기교육의 문제점은 똑같아요. 시작은 항상 작은 문제를 포함하게 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조기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서 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런 말들을 좀 추가했죠. 그리고 교육 내용, 방법, 시간. 아까는 어떻게 썼어요? 어떻게 배울지, 무엇을 배울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썼다면 내용, 방법, 시간이라고 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어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우와, 이렇게 쓰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면 아이에게 좋을 리가 없다. 자, 을 리가 없다 문법, 그리고 작용하다, 실시하다 이런 어려운 단어들과 어려운 문법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가 뭐였어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였어요. 그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우리 두 가지 다 메모했죠.
그죠? 두 가지 다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처음에 3급 정도 되는 학생들 찬성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반대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 멈춰놓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4급 정도 되는 학생들 찬성할 때는 이렇게, 반대할 때는 이렇게. 결국 메모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메모를 보고 어떻게 문장으로 길게 풀어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급 학습자는 이렇게 썼네요. 네, 찬성할 때, 반대할 때. 됐어요? 자, 그러면 3급 학습자부터 첫 번째 문장, 작은 문제 3개 순서대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요거는 찬성하는 경우예요. 3급 학습자인데 조기 교육을 찬성하는 경우. 그리고 이거는 3급 학습자 중에서 조기 교육을 반대하는 경우. 여러분, 이렇게만 써도요. 지금 작은 문제에 대한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문단 잘 나누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20점, 25점, 26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선생님이 썼기 때문에 일단 오류는 없잖아요. 그죠? 실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쓰면 26점 정도 받을 수 있는 답안입니다. 26점이면 여러분 18문제예요. 엄청나죠? 자, 그래서 쓰기를 연습을 많이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급 학습자 정도. 찬성하는 학습자. 그 조금씩 봤던 것을 연결해서 선생님이 하나의 답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고급 한번 볼까요? 와, 길죠? 이 정도 쓰면 여러분 700자 넘어가요. 700자 정도까지 됩니다. 이렇게 쓰고 찬성하는 경우, 그리고 반대하는 경우. 이 정도 쓰면 5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54번 쓰세요. 54번은 중요한 것이 작은 문제에 대한 정답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 나누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문단을 잘 나누고 작은 문제에 대한 답이 빠짐없이 들어간다면 최소 16점부터 26점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도요. 알았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쓰기 연습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쓰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러분 한 이 정도 쓰려면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적어도 5년 이상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한국어 공부한 지 1년 됐어요.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생님 대답 안 할 거예요. 자, 한국어 공부한 지 1년 됐으면 아까 3급 정도 학생이 쓰는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외국어 공부는 내가 쓰는 시간만큼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힘들었을 건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